예, 시간이 됐으니까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기말고사 시험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가 있는데 1, 2, 3, 4 중에서 하나 찍어 주시죠. 그래서 1, 2, 3, 4 있는데 숫자만 적어 주세요. 그래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데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12시죠. 12시부터. 예, 4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6월 17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정규 분포와 관련된 분포인데요. 지난 시간에 로그노말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노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거의 평균 분산 계산하고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뽑아봤고요. 오늘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하고 F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 디스트리뷰션은 오늘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오늘 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 시간에 T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카이스퀘어하고 F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오케이. 먼저 정의부터 보시죠.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디그리 D라고 되어 있는데 요 디그리 D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GI가 IID 표준정규 분포 일적에 요거를 제곱을 해서 D개를 더해줘요. 그래서 요거의 분포를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D라고 합니다. 요거는 요 D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1짜리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냥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제곱한 거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1짜리는 그냥 표준정규 분포를 제곱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요거의 분포를 뽑아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1짜리는 감마 분포예요. 알파가 2분의 1, 람다가 2분의 1인. 그래서 요거를 뽑아 보겠습니다. CDF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CDF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요거 양수입니다. X는. 왜냐하면 이게 양수니까 양수에만 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0이면 여기 어떻게 매스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X 하면 여기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0부터 무한대 0부터 x까지 fg 스퀘어 s ds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미분을 하면 이 density 펑션이 뽑힐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x는 양수고요. 그러면 요거는 g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퀘어 루트 x하고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x 사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이렇게 되는데 적분이 2분 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두 개 있는 것보다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분을 걸어줘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하면 요걸 미분을 해야죠. 이렇게 되고 스퀘어 루트를 한번 미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x는 양수고요. 그래서 이게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1짜리인데 요거를 보시면 일단 요거를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2의 마이너스 람다 x 꼴이에요. 그래서 람다는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x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익스포넨셜은 아니고요. 그러면 x의 파워를 생각을 하면 요런 꼴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알파는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x의 파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 꼴입니다. 그 얘기는 x자승의 분포는 감마 분포인데 알파가 2분의 1이고요. 람다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한 게 뭘 증명했냐면 표준 정규 분포의 랜덤 베리어블은 보통 캐피탈 G로 표시하는데 G 스퀘어 분포를 계산을 했더니 이게 감마 알파가 2분의 1짜리고 람다가 2분의 1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분포 정의가 카이스퀘어 디그리 1이니까 이게 카이스퀘어 디그리 1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마 분포에서 뭘 증명을 했냐면 요걸 증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감마 알파 람다고 y가 감마 베타 람다고 x, y가 독립일 경우에 x 더하기 y의 분포는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gi가 IID 표준 정규 분포면 gi 스퀘어는 IID 카이스퀘어 디그리 1인데 카이스퀘어 디그리 1인데 요거는 감마 알파가 2분의 1, 람다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요 CRM에 의해서 sum gi 스퀘어는 감마 알파가 이렇게 되고 람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D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조금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시뮬레이션 한 걸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코드를 좀 설명드리면 요건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넘파이 파이썬에서 그다음에 넘파이를 임포트했고 랜덤 넘버들을 제너레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시드를 고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에서 스페셜 패키지를 임포트했는데 요거는 뭐 아마 감마 펑션 계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10,000개를 제너레이트 할 거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넘파이의 랜덤의 카이스퀘어 패키지가 있고 그 펑션이 있고요. 요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5를 줬고 그 다음에 10,000개를 만 개를 제너레이트 하겠다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5에서 10,000개의 샘플을 제너레이트 한 거고요. 그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릴 겁니다. 그게 요거입니다. 그 다음에 density 펑션을 그리는데 0부터 20까지 100개 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density 펑션을 쓴 겁니다. 여기 스페셜은 감마 펑션 계산할 때 여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지금 제너레이트 된 랜덤 넘버들의 그 분포하고 그 density 펑션이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 작업을 해보는데요. 요번에는 표준 정규 분포, 여기 스퀘어가 빠졌네요. 표준 정규 분포를 D개 제너레이트해서 제곱을 해서 더해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좀 전에는 넘파이 랜덤의 카이스퀘어 요걸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노멀 넘버를 제너레이트해서 스퀘어해서 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파이 랜덤 노멀의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degree of freedom 5예요. 5 by 만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 by 만, 지금 요게 5 by 만입니다. 그래서 제곱을 했고요. 컴포넌트 와이즈 제곱을 했고 엑시스 제로에 대해서 썸을 했어요. 그러면 요 5개에 대해서 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쉐입은 만이 됩니다. 만 콤마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코드는 동일합니다. 단지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때 위에서는 빌트인인 넘파이 랜덤 카이스퀘어를 썼고요. 여기서는 요 정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5만 개를 제너레이트해서 5개씩 더한 겁니다. 그래서 10,000개의 샘플이 만들어지고 동일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피팅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하나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계산하는데 필요했던 것 같아요.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입니다. 그래서 chi 스퀘어 디그리 d는
감마 알파가 d 오버 2고요. 람다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의 tx 곱하기 density 펑션을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람다 x 알파 마이너스 1 오버 감마 알파 람다 dx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은 여러 번 보셨겠지만 density 펑션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의 마이너스의 x 요 박스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 람다 마이너스 t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람다 마이너스 t의 x의 알파 마이너스 1 감마 알파 여기도 람다 마이너스 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거 여기로 다 몰아놓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요게 1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계산은 지저분하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람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가 들어갈 자리에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다 인테그랄 밖으로 던져주면 돼요. 그래서 보시죠. 그래서 지금 요건데 요 익스포넨셜하고 요 익스포넨셜을 합한 게 요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람다로 부른 거고, 요거를 람다로 부른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생겨야 density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걸 다 밖으로 빼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1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모든 t에 대해서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모든 t에서 정의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0근방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0근방에만 정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든 리얼 라인에 다 정의가 되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0근방에서만 정의가 되면 돼요. 지금 이게 0근방에서는 정의가 돼 있고요. t가 크면 여기가 정의가 안 되겠습니다. 허수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이 결국은 감마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감마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평균 분산을 다 계산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분산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분산은 D2D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앞에서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통계 쪽에서 보면 이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뭐 테스팅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t 디스트리뷰션을 좀 얘기할까 했는데 t 디스트리뷰션은 조금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 F 디스트리뷰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F 디스트리뷰션도 그 통계에서 많이 쓰는 중요한 분포입니다. T 분포도 뭐 많이 쓰는데 제가 보기에 F 분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F 분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F 디스트리뷰션에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D1, D2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V1, V2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1, 디그리 2고요. 독립이에요. 그랬을 때 요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요거의 분포가 F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카이-스퀘어 디그리 1이고요. 이게 또 다른 랜덤 베리어블인데 카이-스퀘어 디그리 2고요. 독립적이에요. 그랬을 때 요 카이-스퀘어 나누기 디그리 오버 카이-스퀘어 나누기 디그리 이렇게 하면 요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가
F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F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밀도 함수를 뽑아보죠. 그래서 여기 계산은 이렇습니다. x하고 y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x, y로부터 f 분포를 뽑는데 이렇게 뽑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요거를 그냥 읽어가면은 계산이 너무 심플한 것 같아 보이고 뭘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x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1이고요. y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2고 x하고 y는 독립이에요. 그랬을 때 F는 그래서 요거는 X라고 부를 거고 요건 Y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X, Y의 조인트가 있고요. 거기로부터 FG라고 표시했네요. FG. 요거의 조인트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F는 x over d1, y over d2고요. g는 y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x, y의 조인트로부터 fg의 조인트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g에 대한 적분을 해서 요걸 뽑아내는 겁니다. 요게 전략인데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일단 요 스텝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fxy xy dx dy는 fg df dg 그래서 df dg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 df dg부터 요걸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f를 x로 미분하고 f를 y로 미분하고 g를 x로 미분하고 g를 y로 미분하고 요거의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을 취해야 되고요. 근데 g equal y니까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거만 필요합니다. 요거의 절대값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 over d1 y over d2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요거는 요거의 역수가 됩니다. y over d2 1 over d1 그리고 여기 x, y, fg 다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왜냐하면 x가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카이스퀘어니까 x도 양수고요.
y도 chi2니까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니까 f도 양수고요. 요것도 다 양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자코비안 계산이 됐고요. 계산이, 요 계산이 맞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가, 예. 이렇게 됐죠? 예. g는 y입니다. g하고 y는 같아요. 그래서, g로 표시하려면 여기가 g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계산했냐면, fg는 fxy, xy, 자코비안이 y, 여기 f와 g에 가는 펑션으로 표현하니까 y는 g가 되고요.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조인트입니다. 요거는 fxx, fyy예요. 그리고 x, y는 각각 chi2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각각은 2에 마이너스 람다 x에 d1 마이너스 1 람다 감마 d1 요거는 람다 y 람다 y d2 마이너스 1 람다 감마 d2 여기서 람다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x, y를 각각 fg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g는 y고요. 그러니까 요거 y 부분은 다 g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x 부분이 있는데 f가 x over d1, y over d2고요. 그러니까 y는 g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x는 fg d1, d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걸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전에 자코비안 계산했던 부분이고요. 자코비안 계산했던 부분이 이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XY의 조인트인데 X하고 Y가 독립이기 때문에 X의 density 곱하기 Y의 density가 되고요. X의 density는 X나 Y나 다 chi2니까 알파가 2분의 1입니다. 여기 알파 2분의 1, 여기 알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2분의 1 X에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아니고 여기 알파가 D1 오버 2군요.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D1 오버 2, 여기 D2 오버 2. D1 오버 2, D2 오버 2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 여기 람다는 2분의 1이고요. 여기 람다는 2분의 1이고 알파가 D1이 아니고 D1 오버 2죠. D1 오버 여기 알파 마이너스 1, 여기 알파, 여기도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여기가 람다입니다.
그래서 y는 g로 바꾸면 되고요. x는 아까 x는 요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y 텀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y 텀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요 윗대가리만 정리를 하면 g에 관한 펑션이 되고 그 앞에 붙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나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g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g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아니면 감마입니다. 그래서 g의 파워를 정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g의 파워를 정리를 했더니 이런 꼴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새로운 람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새로운 람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 새로운 람다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여기 알파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알파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한 게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거 정리가 사실 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2의 마이너스 something g인데 그거를 2의 마이너스 람다 g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이게 람다입니다. 그러면 g는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람다 g에 이게 알파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1 람다가 필요하고 나누기 감마의 알파 부분이 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나머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감마 펑션 있고 그런데 정리를 한 겁니다. 이거 베타 펑션이고요. 나머지 정리를 한 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FG의 조인트고, 그러면 이제 G에 대해서 적분을 걸어주면 F에 관한 덴시티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분하면 1이 되는 겁니다. 적분하면 1이 되고 이게 남는 density 펑션이 되겠습니다. F 디스트리뷰션에. 이 계산 제가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예. 요거 실제로 자기가 직접 손으로 계산해 보면은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디어 위주로 뭘 계산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계산할 적에는 항상 density 펑션하고 매칭을 시켜가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56번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F 디스트리뷰션하고 T 디스트리뷰션 통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F 테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F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F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T 테스트라고도 있습니다. 그건 T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T 테스트라고 있고 요 T 테스트에서 사용되는 게 T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통계 쪽에서 보면 G 테스트라고 있고요.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거고, F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F 디스트리뷰션 이용하는 거고요. 다음에 카이스퀘어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이용을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T 테스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T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F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겠습니다.
매플로라이브에 pyplot을 plt라고 임포트했고요. numpy는 np라고 임포트했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거니까 seed 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scipy에 stat 패키지가 있습니다. stat 패키지 임포트 했고요. 샘플 사이즈는 10,000개,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 degree 1은 5, degree 2는 9으로 했고요. 카이스퀘어 분포는 정규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G1은 표준 정규 분포부터 요만큼 가져왔고 그 제곱을 해서 더해서 카이스퀘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G2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F는 카이스퀘어 디그리 1 나누기 디그리 1 오버 카이스퀘어 나누기 디그리 2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density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density를 그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0부터 6까지 100개의 점을 찍었고요. 이게 stats를 사용을 한 겁니다. stats에 F distribution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 이제 F distribution의 오브젝트를 만든 거고요. 여기에 PDF도 있고 CD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도 제너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PDF고 CDF는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랜덤 베리어블은 RVS인가 그럴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 각각의 점에서 density 펑션을 제너레이트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레이트한 랜덤 베리어블하고 density 펑션이 피팅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왜 F 디스트리뷰션, T 디스트리뷰션 그런 걸 생각하냐 그러는데 통계 쪽에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에 보면 이제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G 테스트, F 테스트, 카이스퀘어 테스트, 뭐 T 테스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그 기반에는 정규 분포, F 분포, 카이스퀘어 분포, T 분포를 사용을 해서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T 분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T 분포는 조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죠.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이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V가 있습니다. 그래서 G는 표준 정규 분포고요. V는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D짜리예요. 그리고 두 개가 독립입니다. 그랬을 때 G 나누기 스퀘어 루트 V 나누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랬을 때 요거의 분포가 T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T 분포의 density 펑션 구하는 방법은 뭐 앞에서 했던 거랑 유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F 분포 계산했던 거랑 유사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부터 보시죠. 그래서 G하고 V가 있고요. G하고 V가 있어요. 그거에 조인트가 있겠죠.
예, 거기로부터 t하고 u라고 그럴까요? 예, t는 뭐 g 나누기 스퀘어 루트 v d 이렇게 되는 거고, 뭐 u는 v라고 할까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dg dv dt du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을 하고, 다음 요거는 독립이니까 fgg fvv 이렇게 될 거고요. 예, 요걸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 fgv로부터 ftU를 계산을 하고 U에 대한 적분을 해서 ft를 뽑아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유사하니까 한번 쑥 들어가 볼까요? 계산이 돼 있나 모르겠네. 예. 여기 보시죠. 예. 그래서 여기 여기 G하고 V고요. 요거랑 같이 보시죠. 그래서 t를 g over square root v over d r이라고 표시를 했군요. 이게 degree of freedom입니다. 그 다음에 u하고 v를 갖게 했군요. 예, 그 다음에 g는 standard normal, v는 chi-square of degree d. 요게 r이 아닙니다. d입니다. 요거. 예, 독립이고. 그러면 일단 요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자코비안은 업사이드 다운 된 게 계산이 편합니다. 그래서 요 오리지널 자코비안 대신에 업사이드 된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서 인버스를 취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 계속 r이라고 썼는데 d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계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FTU는 TU의 조인트는 GV의 조인트 곱하기 자코비안이고, 요 자코비안은 계산이 됐던 거고요. 요거는 G의 덴시티 곱하기 V의 덴시티입니다. 왜냐하면 G하고 V가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게 G의 덴시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게 G의 덴시티가 요 부분하고 여기 스퀘어 루트 2파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V에 되는 덴시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T와 U에 관한 펑션으로 다 고쳐줘야 되고요. 지금 여기 G하고 V가 있는데 G하고 V를 다 T하고 U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U에 관한 펑션이 있고요. U에 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U에 관한 거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U에 대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U에 대한 펑션을 보면 요게 람다입니다. T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T는 고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U에 대한 적분을 하면 이제 T에 대한 덴시티를 얻게 되니까 T는 고정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람다 부분이고요. 2의 마이너스 람다 U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건 익스포넨셜 아니면 감마겠죠. 그래서 U의 파워를 맞춰줍니다. 여기 U의 파워가 요렇게 돼 있는데 U가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있군요. 그러니까 U의 파워가
요거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U의 파워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앞에 람다가 있어야 되고 람다가 하나 추가돼야 되고 여기 R이라고 그랬는데 D입니다. 요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한 겁니다. 나머지 정리한 거고 그러면 이제 U에 대한 적분을 해줘야죠. 그러면 요게 1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T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F 분포 계산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이에요. 더 어렵지도 않고 더 쉽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타이포가 여기저기 있네요. 여기 R이라고 했는데 다 D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density 펑션, t distribution의 density 펑션 뽑는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f 분포의 density 펑션 뽑아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은 여기 저 강의 노트에 여기저기 타이포가 있어요. R은 D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셨으면 요 계산 과정이 이해되셨으면 이해됐다고 얘기해 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B는 베타 펑션입니다. 감마 펑션하고 베타 펑션하고 관계가 있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게 컨스탄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괜찮습니까? 오케이.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F분포 계산했던 거랑 동일한 로직입니다. 계산이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density 펑션을 identify 해가지고 적분 계산을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TU의 조인트를 얻은 다음에 U에 대한 적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적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density 펑션으로 identify 해서. 오케이. 그래서 T분포는 획득을 했고 이제 T분포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X가
정규 분포로부터의 IID 샘플이라고 그러죠. X가 n개의 IID 샘플인데 정규 분포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X바는 샘플 민이고요. S 스퀘어는 샘플 베리언스예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식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XI가 IID고요. 노멀로부터 왔어요. 노멀로부터 왔는데 뮤는 언노운이고요. 시그마 스퀘어는 알고 있다고 그래보죠. 오케이. 그러면 n개 샘플이죠. n개 샘플. 그러면 x바 마이너스 뮤 over 시그마 스퀘어 루트 n. 그러면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요 사실로부터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혹은 테스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X바가 3.7이라고 그러죠. N은 100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시그마는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시그마는 10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요게 얘기하는 게 3.7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는 10이고 스퀘어 루트 10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게 표준 정규 분포니까 95% 확률로 이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입니다. 그러면 뮤는 어떤 레인지 사이에 있냐면 3.7 플러스 마이너스 1.96 레인지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게 95%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뮤의 95% confidence interval은 3.7 마이너스 1.96, 3.7 플러스 1.96 이렇게 됩니다. 관련된 테스팅도 있고요. 그런데 요 시그마 스퀘어가 노운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를 정리하면 XI가 n개의 IID 노멀이라고 하고 뮤는 모르고요. 시그마 스퀘어는 노운이에요. 그러면 x바 마이너스 뮤 오버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오케이. 여기로부터 이걸로부터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수가 있고요. 테스팅도 할 수가 있어요. 통계에서. 그런데 이제 XI가 n개의 IID 노멀인데 뮤를 모를 뿐만 아니고 시그마 스퀘어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 문제는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뮤 대신에 s를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s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요게 노말이 아니고요. 요게 노말이 아니고요. t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로부터 뭐 컨피던스 인터벌, 테스팅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T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요게 시그마 자승이 알 경우에는 요거를 요거에 관심이 있는데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고요. 그렇지 않고 시그마를 모를 경우에는 시그마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s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더 이상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고 t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요 사실입니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n-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퀘어 t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한 이유고요. t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만 했나? 아이고야. 오케이. 예, T 디스트리뷰션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클 경우에는 정규 분포에 근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할 적에 n이 작을 경우에만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n이 커지면은 요게 n이 클 경우에 n이 클 경우에 t 디스트리뷰션은 모어레스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요 n이 크면 굳이 t 분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분포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디그리는 1부터 9까지 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스탯에 있을 것 같고요. 스탯에 t 디스트리뷰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pdf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겠죠. 이렇게 조금 투명하게 그리겠습니다.
라벨을 붙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정규 분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게 아마 놈일 것 같은데, 이러면 표준적인 분포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알파 하지 말고 요거는 오케이, 이렇게 하고 빨간색으로, 라벨은 노멀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그렸네요. 그래서 이게 디그리 13579를 그린 거고요. 이렇게 하면 요 빨간 점이 빨갛게 그려진 게 이게 표준 정규 분포고요.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작을 경우에는 이게 정규 분포랑 많이 달라지지만 이게 디그리가 커지면 정규 분포에 점점 근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T 테스트, T를 이용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하거나 테스팅을 할 적에 요 n이 작아야 돼요. n이 크면은 T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T 분포하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커지면 T 분포하고 F 분포 요 정규 분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스퀘어 분포가 왜 T 분포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재밌어요. 히스토리가 이 사람이 윌리엄 셀스 고셋이라는 사람인데 요새는 그냥 T 분포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스튜던트 T 분포라고 불렀습니다. 스튜던트 T 분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논문을 낼 적에 스튜던트라고 해서 이름을 냈어요. 논문을 쓸 적에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았고 스튜던트라고 논문에다가 논문의 그 저자 이름을 스튜던트라고 해서 요걸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 스튜던트 T 테스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좀 짤막하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T 테스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요 사람이 기네스라는 맥주 회사에서 일했어요. 기네스가 요 맥주 기억나시나? 요 맥주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신다고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맥주인데, 다크 맥주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크 맥주는 별로더라고요. 요 맥주 아시나? 예, 예. 예, 저희 와이프는 다크 맥주를 좋아해가지고, 요 맥주를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맥주는 별로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맥주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토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이 사람이 회사 모르게 이런 사이드로 이런 웍을 해서 회사가 회사가 알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스튜던트라는 수도네임을 이용을 해서 논문을 제출했다는 게 하나의 버전이고요. 또 다른 버전은 이 맥주 회사에서 이러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맥주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쟁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스튜던트로 했다 하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히스토리컬한 분포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프랙티컬리는 별로 유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다 크기 때문에, 옛날에는 샘플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다 샘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T-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뭐 테스팅을 한다든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한다든가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요새는 왜냐하면 샘플 사이즈가 다 크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T-디스트리뷰션하고 정규 분포하고 차이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T분포를 써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가 T분포를 배우는 거예요. 요 사실 때문에. 근데 요거를 증명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좀 보면, density 펑션은 뽑았고요. density 펑션 이렇게 된다는 거를 대충 뽑았고, 다음에 평균 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하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위키에 있는 결과를 믿겠습니다. 이게 뭐가? 예. 평균이 제로라고 그러는데, 요거 보시면 요게 density 펑션이 이분함수입니다. density 펑션이 이분함수이기 때문에 평균이 0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베리언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elated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D가 1인 경우에 여기가 D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경우입니다. D가 1인 경우에 보면 D가 1인 경우에 여기에 1 플러스 X, 여기가 density가 1 플러스 X 스퀘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요런 꼴이네요. 요거는 요게 붙어야 됩니다. 요거 적분하면 파이, 요거 적분은 악탄젠트인가 그럴 겁니다. 악탄젠트인가, 그래서 요 파이가 붙어야 이제 density가 되는데요. 요건 코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가 아마 요거는 평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평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요거 요거 한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게 D가 1일 경우에 요거 하니까 density 펑션이 요런 꼴이고요. 그러면 확률 민트 함수가 되려면 전체 적분을 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요게 붙어야 되고요. 요거는 그 평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스튜던트 T 할 때 요 D가 1보다 커야겠네요. 오케이. 요거를 좀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게 제가 기억하기로 탄젠트 인버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density 펑션이 1 over 파이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코시입니다. 코시 분포고요. 예, 근데 이 코시 분포는 평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2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곱하기 density 펑션, 이렇게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 이게 odd 펑션입니다. odd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0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조금 얘기를 할게요. 2의 x를 얘기를 하려면, 요거를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거부터 요거에 파이나이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어떤 거의 expectation 적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적분의 정의를 하려면 일단 인테그러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이런 적분을 한다 그러면 요거를 정의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인테그러블 해야 돼요. 인테그러블 하지 않으면 적분이 정의가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요게 된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때 요 fx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코시 같은 경우에
x 곱하기 density 펑션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적분입니다. 파이는 뭐 1/파이는 컨스탄트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게 적분이 정의가 되려면 일단 이 적분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x가 굉장히 클 적에 요 인테그란드가 1/x 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적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분하면 무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코시분포가 있고요. 코시분포가 있는데 요거의 PDF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평균이 존재하지 않아요. 평균이 없습니다. 당연히 분산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코시분포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적분 가능,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어떤 적분을 얘기를 하려면, 이 적분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인테그라빌리티라고 해서, 요게 적분이, 요게 파이나이트한가를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인테그럽을 하면 그때 우리가 요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만족이 안 되면 적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적분이 이 경우에는 0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석학 시간에 시퀀스가 있는데 그 시퀀스를 좀 바꾸어서 어떤 급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학부 때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요 썸을 하는데, 요 썸의 순서를 바꿔요. 뭐 시그마 i라고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A로 가는데 이거는 B로 가는 그런 이그젬플 보지 못하셨나? 그러니까 A하고 B,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있는데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그 급수가 다른 데로 컨버지하는 그런 이그젬플 보지 않으셨나? 예. 이런 이그젬플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해석학을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아마 이게 그런 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요런 급수가
이게 어디로 컨버지를 하는데 요거 순서를 바꿔주면 다른 데로 컨버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은 이게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요게 무한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어떻게 더하는 순서를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요 리밋 값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결국 적분도 결국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시퀀스의 리밋으로 정의를 하는데 1번이 성립하지 않으면 시퀀스를 잡는 거에 따라서 다른 데로 컨버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분의 정의가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3이 됐다가 이렇게 하면 7이 되고 저렇게 하면 8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분의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데 마음 같아서는 0이라고 때려주고 싶죠. 기함수니까 0이라고 때려주고 싶은데 적분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적분에서도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급수 같은 경우에 이 무한급수가 요게 무한대가 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A로 가는데 순서를 다르게 정하면 B로 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런 역할을 할 텐데, 제가 해석학 배운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코시 분포는 이렇게 되고요. 요 코시 분포는 평균이 없습니다. 평균이 0이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평균이 없습니다. 분산도 없습니다. 분산이 없는 거는 당연히 보이는 게 이거 세컨 모멘트 계산을 해보면 요거거든요. 이건데 x가 커지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트면 요게 모어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분이 무한대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코시 분포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요거는 여기에다 D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분포에서 얘기할 적에 D는 1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요 코시 분포는 평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균이 0이 아니에요. 평균이 존재하지 않고 분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D가 1보다 크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D가 1보다 클 경우에는 평균이 제로가 되는 거는 당연해요. 이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ensity 펑션이 even 펑션이고요. x를 곱하면 odd 펑션이 돼서 요거 0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그러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인테그레빌리티에 문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증명을 할 겁니다. 요 3번. 3번을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3번을 증명을 하려면 요거 1번, 2번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1, 2번 증명을 하려면, 특히 1번을 증명을 하려면 멀티베리엣 노멀이라는 컨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멀티베리엣 노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요 1번, 2번, 3번을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를 할 것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